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혜림 앵커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예.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혜택. 네. 자, 그 얘기를 오늘 해볼 건데 네. 일단은 대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 신용카드 네. 몇 장씩이나 사용하고들 계세요? 저는 일단 신용카드는 단 한 장이고요. 한 장. 그리고 나머지는 뭐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 재정 상황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체크카드 오, 대부분 쓰고 있고 그렇지. 어쨌든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혜림 네. 씨는 저는 체크카드는 없고 예. 신용카드는 2장 사용하고 두 있어요. 장이요. 오, 그렇구나. 저는 이제 평론가님은요? 그 체크카드 한 장, 네.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한 장. 아. 이 모든 사용하는 얼마 사용했다, 어디 사용했다. 네네. 이건 저희 와이프 핸드폰에 고스란히 뜨는 평론가님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 알게 되는. 아주 정직하게 경제 생활을 바람직하네요. 합니다. 예, 네. 그럼요. 예. 근데 이거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 다른 뭐 이런 카드들을 사용하는데 네. 잘 사용하면요. 네, 연말에 공제가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네. 작년에 짭짤하게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이야. 물론 저야 이제 그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다 보니까 어디 회사에서 해주지 않고 세무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적으로 잘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특히 체크카드 하면 공제율이 40% 나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럼요. 예, 티끌모아 태산이고 네. 티끌모아 티끌 아니에요, 태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이 올해 안에 일몰이 된다, 맞아요. 만다. 예. 아마 오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렇죠. 그때쯤이 되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가 언제부터? 이맘때 공제- 항상 세법 네. 개정을 해서 네. 매년 이 일몰이 되느냐 마느냐 말 많고 탈이 네. 많았는데 여태까지 일몰이 계속 되오면서 네. 현재까지 유지가 됐거든요. 네. 이 제도가 1999년도에 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좀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 하면서 신용카드를 적극 유도하면서 정책이 발표가 네. 됐어요. 지하경제. 그때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이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해도 일몰 기간이 2002년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네. 2002년이 또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일몰 기간을 늘리자 해서 또 다시 늘어난 게 2005년 말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됐고요. 지금까지 올 줄 몰랐던 그 거야. 기간이 또 다시 한번 연장이 되면서 2007년 말, 2009년 말, 2014년 말, 네, 여기까지 온 2016년 거야. 말 해서 총 이야. 6차례에 돼서 일몰이 연장이 돼서 이번 다시 한 번에 또 네. 일몰이 연장이 될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쪽의 표가 좀 더 많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부당거래 기억나세요? 부당거래했죠. 그 류승범 씨가 야. 거기에서 이 대사를 하잖아요. 대단한 검사.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걸린 줄 줄 알아. 알아? 네. 사실 신용카드 공제는 말 그대로 혜택이에요. 맞아요. 혜택이에요. 혜택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연시 여겨지게 네. 됐던 거기도 하죠. 예, 예. 네. 네, 이렇게 너무나 당연시되던 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파장력이 클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신용카드 공제율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맨 그렇겠죠. 처음에는 네. 10%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도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2001년에 10%에서 20%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2004년도쯤에 가면 다시 한번 10%에서 15%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제 2007년도 되면 15%에서 20%까지 상향을 하게 되고요. 네. 한 2012년도에 달아서면 20%에서 다시 한번 15%로 하향 조정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5% 내외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아셨나요? 아니요. 아니, 예. 대략 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예. 너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도대체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안에서 조금씩 체크 선불카드의 한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네. 신용이나 현금카드의 그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주거나 줄이거나 계속해서 세액 정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2001년도에는 10%에서 20%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이제 2015년도에 15%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2007년도까지 유지가 되게 됐다가 20%로 상향이 됐지만 다시 한번 2012년도에 15%로 축소를 하게 되고 아이, 또 복잡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네. 20%에서 30%로 올려서 지금까지 현재 유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평론가님의 이야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복잡하다. 모르겠어요. 네. 너무 복잡해요. 네, 아유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연말정산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자신의 그 재무 상황을 꼼꼼히 잘 체크를 알고 해서 있어요. 그럼요. 신용카드를 얼마 써야 될지, 또 예. 체크카드 얼마 써야 될지, 현금은 얼마 써야 될지 이런 것 그 연말에 규모를 가서, 잡아놔야 네. 되잖아요. 연말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가서 이번부터는 신용카드를 써야겠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싹싹 지금 바꾸고. 두 장밖에 없는 이유가 네. 한동안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게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 그때 신용카드 못 알아쓰고 너무 많이 정책이 변화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체크카드도 발급을 안 하게 되고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올해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지금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수 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정치권에서도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표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또 내놓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소득공제라고 얘기하면요. 네. 보통 경제뉴스에서 제일 먼저 떠야 되는데 제일 먼저 뜨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 관련 맞아요. 사이트나 네. 정치 관련 맞아요. 페이퍼에서 제일 먼저 뜹니다. 왜? 네. 신용카드 공제만큼 직장인들,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네. 주제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신용카드가 최고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 상황은요. 신용카드 공제를 아주 예민하게 다루는 정치권. 왜? 나는 예민하니까요. 예, 예민합니다. 예, 토크하고 네, 건드리면 월급이니까. 툭 터져요. 툭 요즘에는. 터질 정도로 아 진짜요. 정말 진짜. 예민해요. 어.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소득공제 일몰기한 이번 5년 연장하자. 맞아요. 그리고 네. 이거 얘기했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또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하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왜 이렇게 아니 일반 언론다 이게 정치 뉴스를 가장 예민하게 네. 헤드라인을 소득공제하느냐 네.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신용카드 이 소득공제에 대한 명과 암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공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 지금 중단하려고 하잖아요. 네. 예? 속사정. 첫 번째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이게 소득공제액이 지금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네.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안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12년 말에 1조 1천억 원 정도, 2013년에 1조 3천억 원, 네. 그리고 2014년에 1조 5천억 원, 또 올라가요. 2015년 작년에 1조 8천억 원. 계속 늘어나요. 네. 이번에 이제 2016년 말에 1조 9천억 원까지 간답니다. 쭉 늘어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또 다른 세금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랄까 이렇게 2조 원에 육박하는 이것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거꾸로 나서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렇지. 네. 자, 근데 소득 공제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네.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되면 신용카드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이 또 있는 거예요. 뭔데요? 첫 번째, 월급쟁이들이 연말정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맞아요. 예. 네. 몇 안 되는 세세 혜택이고요. 13월에 월급인데요. 맞아요. 13월에 월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년에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다 털렸지. 네. 아유 참.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넓은 범위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뭐 직장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갖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네. 혜택 볼 수 있으니까. 기업들도 사용하는 그럼요, 당연하죠. 법인카드에서 다 법인카드. 소득공제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네. 신용카드 사용. 이거 누가 제일 먼저 권장했습니까?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예? 지하경제, 양성화. 양성화, 네. 투명화 권장해놓고요. 공제 혜택 없으면 도리어 비난자 화살이 날라고 네. 확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이 부분을 또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득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앞부분에서 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송원재 네.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 카드 소비의 카드 소비 정착 네. 목적 달성했다. 이미 네. 달성했는데 폐지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우리 송 교수님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정치인들 절대 이 얘기 못합니다. 예,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과연 서민 지원 제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한테는 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쪽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죠. 많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받지 발급받지 못하고.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럼 가만있어 봐. 내가 작년에 짭짤했다니까 내가 고소득자라고 여기서도 양극화가 있네요. 이게 안 되는데 말이 이렇게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신용카드에 관련돼서 우리 제목이 말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말 많아요. 정말. 자,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정부의 추산이에요. 뭐냐면은 그 2조 원에 육박한다는 거, 공제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게 사실 정부의 추산이고 예. 납세자 연맹에서는 예.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자면 정부에서는 그 만약에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폐지하게 됐을 때 근로자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 약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납세자 연맹에서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냐면 더 많다. 더 많다. 약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갭이 뭐야, 크네요. 한 왜 8천억 이렇게- 원 차이가 나네? 사실 이게 추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연간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2016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치, 당장은 그치, 일단 그치. 추산할 수밖에 오케이, 없어요. 그런데 오케이. 우리가 드는 느낌은 이거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 약간 이런 내용, 그런 느낌은 날 수밖에 없죠. 정부 쪽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최소한 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납세자 연맹 쪽에서는 최대한 더 늘리려고. 네. 최대한 늘리려고 하죠. 늘리려고. 납세자들 특히 직장인들은 그 증세 부담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납세자 연맹에서 일단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근로자들의 세금이 작년에 약 26조 원 정도가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약 25조 원에서 26조 원. 그렇죠. 그러면은 약 10% 정도의 10% 네. 증세 효과가 직장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라는 게 직장인들 모두에게 거의 유일한 그런 공제 혜택이라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직장인들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은 뭐 가족 부양 세제 혜택 그리고 의료비 혜택, 짜잔. 교육 혜택 짜잔. 이거 다 누리고 계시죠. 네. 그런데 독신 근로자들, 그렇지. 독신 근로자들은 따로 누릴 만한 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유일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거의 유일하다. 유일한데 요즘 독신 근로자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매년 연말 정산을 할 때마다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혼술, 혼밥 하게 되는 거예요. 혼영. 그 악의 순환고리가 네. 끊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도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제 한도도 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표도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한번 예. 볼까요? 맨 처음에는 네. 1999년도에는 100만 원 내에서 한도를 좀 해보자라고 했고 300만 원에서 그러네. 이제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게 와우. 됐는데요. 오. 2013년도까지 이제 현재까지 300만 원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좀 세액 조정을 할 때 200만 원대로 낮춰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 조금만 더 일무를 연장할 수도 있고 큰 파장이 없을 지 않을까라면서 200만 원 한도로 좀 조정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일모를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예. 크니까 표심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연장은 하되 네. 조정을 하겠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세금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은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주연 거 출마하면 표 잘 받겠네. 그러니까요. 합리적이야. 예. 저는 그럴 생각 처음 예, 해봤습니다. 여튼. 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
지금 걷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말고 안 잡히는 세금을 잡자.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소득, 사업소득, 어렵게 말해서 자본소득, 사업소득이지만 자본소득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평론가님이 월세를 받고 있어요. 네. 월세 받는데 이걸 신고를 안 해요. 안 해. 이런 거 잡자. 그런 거 잡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하경제라고 생각하면 무슨 나쁜 사람들이 막 암흑에서 돈 거래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할머니들한테 네. 두부 100원 주고 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하경제 맞아요. 가운데 하나 그거 신고 안 하니까. 네, 물론 근데 그런 거를 잡자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 사업자들 가운데 그렇지. 고액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잡자 이런 것들 먼저 잡자라고 납세자 연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조금 파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들으실 때 방송 사고 나지 않겠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점을 감안하고 좀 들어보자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액 채무자들을 국세청에서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네. 소득 대비 신용카드 내지는 체크카드 사용 금액 비교하는 거. 아, 분명히 그렇구나. 소득은 월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월 2천만 원을 썼네? 뭔가 있는 거야. 근데 대출도 받은 기록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뭔가 추가적인 그 지하경제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닐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신용카드란 혹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그 고액 채무자들의 탈루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란 얘기죠. 아, 그렇지.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저소득층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 소액의 막 100원, 200원의 현금 결제, 신고되지 않는 현금 결제 네. 이런 것들을 잡자는 게 아니라 고액 채무자들, 특히 큰 금액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이 금융 거래를 온라인 내지는 거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무조건 의무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현실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제 네. 현금 영수증도 의무 발급으로 네, 의무 바뀌었잖아요. 발급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피해 나가려고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는 본인이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업소에서 무조건 발행해주게 이제 그렇죠. 법제도가 바뀌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런 돈을 또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않을까라는 이제 우리 생각을 이주 앵커 하게 이렇게 돼요. 얘기했으니까 네. 좀 조금 더, 그 어마어마한 거 얘기하는 줄 알았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네. 대안으로서 이야기할 때, 저 요즘 드라마 가끔가다 보는 게 뭐냐면 384 기동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에서 일부러 맞네요. 안 내는 그 고액 채무자에 대해서 사기를 쳐서 빼나간다 이건데 네. 이것까지는 아니고 네.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고액 채무자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강력한 네. 이 그 추징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 네.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법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잘 못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84 기동대까지 아니더라도 48이나 58쯤 뭐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아직 잡히지 않는 세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 세금 먼저 걷냐 이게 가장 큰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곤란하지.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가 저희가 이 신용카드 공제 혜택에 대해서 일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볼까요? 네. 자, 먼저 저부터 시작하실까요? 결론을 네. 내리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그 공제 혜택 관련돼서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네. 그럼 물론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 질서에 그냥 맡겨서 네. 잘 되는 것과 그냥 공공선에 부합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정치 질서가 필요한 거고 개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질서가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은 공공선이라든지 설득에 국민에 대한 설득에 근거하고 뭐 38이냐 48이냐 뭐 58이나 사기동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네. 세금 많이 걷어서 제대로 잘 걷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신용카드 공제 연장의 문제도 정치 권력 또는 여기에서 굉장히 자기 할 일이 명확하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금융정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말 멋있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정혜림 저도 변호사님.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성실한 납세자만 피만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예. 어느 장단에 장단을 맞추건 저희는 어쨌든 건실한 납세자이기 때문에 올리건 내리건 그에 맞춰서 내게 돼 있거든요. 이 정부가 만만하고 힘없는 월급쟁이들 상대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좀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는 좀 일관된 정책을 네. 잘 이끌어 나가면 저희는 성실하게 납부를 할 거니까 네. 그에 맞는 정책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혜림 앵커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만 달리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냐 마냐의 논의는 사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덜 거둘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양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가장 정상적인 아니면 이상적인 조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 잡히는 세금을 먼저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장 좀 쉬운 길인 것 같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일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네, 일. 원칙도 함께 네. 지키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 참 말 많다 이 내용에 아유.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혜림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